현관문을 열 때마다 산책 나가자고 조르던 밀키의 모습이 떠오르고 밀키가 낑낑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꿈에서 깨면 밀키가 다시 제 품에 파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펜로스 상담가 조지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려동물을 위한 용품, 식품, 의약품, 레저, 장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반려동물이 떠나고 난 이후 남겨진 반려인의 슬픔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으로 맞이하여 함께 살아가던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난 이후 반려인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펫 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 사별 이후에 겪게 되는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별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홈스와 라헨은 1967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배우자의 죽음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위는 이혼, 3위는 별거, 4위는 감옥에 수감되는 것, 5위는 친밀한 가족 구성원의 사별이었죠. 스트레스 랭킹에서 1위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까운 가족을 사별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사랑과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를 반려동물의 양육자로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며 반려동물들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우리를 자신의 양육자로 느끼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또한 반려동물들을 돌보는 방식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과 동일한데요. 식사를 챙겨야 하고 산책을 나가거나 놀아주는 것들도 해야 하며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기도 하죠. 우리는 반려동물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반려견의 경우 자신을 학대하는 보호자일지라도 꼬리를 흔들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인간관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러한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상실은 우리에게 그 어떤 사별보다도 큰 상실감을 주는 게 당연할 겁니다. 반려동물 애도 척도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줄여서 PBQ라고 부르는 검사인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멜리사 헌트와 야니즈 페딜라가 개발한 척도로 총 16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점에서 16점을 뺀 점수가 바로 자신의 PBQ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점수는 28점, 그리고 37점을 넘어서게 되면 대략 30% 안에 드는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 점수를 체크해 볼 수도 있는 CESD라는 검사도 기분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 매주 변화되는 나의 우울 점수를 체크해 보며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지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겪을 수 있는 펜로스 증후군,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먼저 애도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펜로스 증후군을 떠나서 모든 사별 이후에는 애도의 단계를 겪게 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애도 상담의 대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워드는 1991년에 집필한 책 그리프 카운셀링 앤 그리프 테라피에서
애도의 4가지 과업 단계는 다음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사별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애도 작업을 해내는 것. 세 번째는 고인을 잃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 네 번째는 고인의 감정적인 재배치와 삶을 함께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업은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사별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사별 초기에 이것을 부정하거나 원래 있던 시간, 공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강한 애착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던 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일은 어쩌면 당연히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를 바라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아주 길고 긴 악몽을 꾸고 있었던 것이기를. 이것은 제가 반려견 다롱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악몽이 아닌 이게 현실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환생이나 재회에 대한 생각들에 몰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반려동물이 사망하였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업은 사별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애도 작업을 해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시간은 저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짧게 2개월 동안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1년까지도 이런 힘든 감정들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에 때로는 지쳐서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고자 시도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저 동물이었을 뿐이야.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이나 다른 외부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코올을 사용해서 힘든 감정을 밀어내고 또 외면하고자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윌리엄 워드는 고인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에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슬프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우리 안의 어떤 도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런 캐럴에도 가사가 있듯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울고 슬퍼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오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 우는 아이에게는 마땅히 울고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었듯이 우리가 반려동물과 사별한 후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하죠. 세 번째 과업은 고인을 잃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 적응은 여러 가지에 대한 적응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외부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더 이상 집에 반려동물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적응부터
또 반려동물의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나가야 했던 과거 루틴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적응까지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들에 적응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익숙할 수 없겠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몸에 스며 있던 작은 습관들까지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수 있고, 더 이상 전에 해왔던 루틴들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몸은 편해지지만 좌절감까지 느껴지게 합니다.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는 누구지? 어떤 변화가 나한테 일어난 거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를 정의해왔던 나의 반려동물의 보호자라는 정체성은 이러한 사별 경험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땡땡이의 보호자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반려동물의 보호자였고 또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업은 고인의 감정적 재배치와 삶을 함께 이어나가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사별을 수용하고 감정들을 표현하고 해소하며 펜로스가 일어났다는 현실에도 적응한 상태로 차별한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연결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사별한 반려동물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중요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은 유골함이나 반려동물의 물건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어떤 물질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정신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성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고인에게 작품을 바친다는 문구를 넣거나, 혹은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끝나고 자신이 딴 메달을 들고서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뵙는 그런 선수의 행동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죠. 그 영화 감독이나 선수에게 있어서 돌아가신 고인과의 연결성은 절대 끊어진 것이 아니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그러한 행동들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펜로스 이후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애도의 막바지에 받아들이고 또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별 애도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러한 애도의 단계는 어느 하나를 건너뛰고 진행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과정들을 반드시 한 단계씩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